바로 갑시다. 고등학교 2학년 24년 9월 3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오늘 33, 34, 36, 35, 36까지 나가고 37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주제문은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유발하며 노동시장을 붕괴할 수 있다. 노동시장을 붕괴하리죠. 노동시장이 붕괴되는 거나 노동시장을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태를 제가 잘못 썼네요.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유발하며 노동시장을 붕괴할 수 있다라는 주제고, 사실 지난번에 하나만 더 하자, 이게 되게 심오하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거기서 멈췄었죠. 그래서 오늘 3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 하고자 하는 말만 판단하시면은 남아있는 24년 9월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지문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over the last few centuries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몇 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인류의, 이게 조금 그렇죠. 인류의 집단적인 번성은, 이게 말이 조금 그렇죠. 인류의 집단적인 번성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먼저 과거 처리해 봅시다. 인류의 집단적인 번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has skyrocketed라고 얘기하면서 have 플러스 pp 구조로 썼네요. 우리 skyrocket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increase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보자면은 급격히 상승하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상승하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보면 인류의 집단적인 번성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요,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를 비교과 강조부사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than ever before, 그전 어느 때보다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집단적인 번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을 조금 바꾸면은 인류 전체의 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류 전체의 부는 증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맞는 말일걸요? 왜냐면 기술 발전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생각해 볼까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 전체의 부가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화가 되면서 인류 전체의 부는 상승한 거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기술적인 발전도 더했으니까 인류 전체의 부가 상승했다. 인류 전체의 부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술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인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부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전 어느 때보다도 기술적 발전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듦으로써 인류의 전체의 부는 엄청나게 상승했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유야? 이제 쉐어 아웃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부라는 것들, 재산 이런 거 있죠?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잉여로 남은 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 갖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회들이 have settled upon 이렇게 합니다. settle upo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표현을 보게 되면은 채택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정착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은 settle out이 채택하다라고 되어 있겠지만 이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를 이제 다 공유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회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켓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에 빵이 맛있어. 그럼 빵 잘하는 데에다가 돈을 주고 빵을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맞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회들은 자본 메커니즘, 자본주의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선택했습니다. 콤마 ing. 그래서 rewarding, 보상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보상을 해주었죠. for the work, 일단 일과 관련해서요. that they do,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빵을 굉장히 잘 구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부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때때연 소유하다의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쵸? 왜냐면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 사람들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 거 가지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장 자본주의에 따라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그거를 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장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방금 뭐라 그랬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들이 하는 일, 그거와 관련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그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빵을 잘 굽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빵을 사 먹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 사람에게 나눠준 거 맞잖아요. 이제부터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뒤집어 엎어집니다. 요걸 잘 끌고 와야 돼요. But, 하지만 rising inequality, 현재 분사야. raising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inequality, 불평등이라는 게 불평등이요? 그러게요.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이 불평등, 그게 뭔데요? 잠깐만 가려볼까요? 얘 없다고 일단 치자. 소재가 지금 나와서 바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has started to 부정사 ing 괜찮죠?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까? Put the mechanism under strain. 단어만 잡고 가야 되겠네. 일단 이게 하나의 덩어리. Put A under strain. 이게 하나의 덩어리.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우리 put 하면은 놓다란 뜻이 뭔지 알겠고, 그쵸? under 하면은 어떤 느낌인 줄 알고요. strain만 알면은 put A under strain을 안 외워도 괜찮아요. strain은 긴장, 압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put A under strain 이렇게 하면은 A를 긴장 속에 두다. 일단 이게 직역이겠지. 어디 아래에라는 느낌이니까. 그쵸? 그래서 A를 긴장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이 이제 put A under strain이라는 표현입니다. A를 긴장하게 하다. 그래서 저는 그 strain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불평등은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가로에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그 자체로 종종 뭐 때문에 생겨났냐면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즉 기술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메커니즘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메커니즘은 뭔가요? 앞에 나온 거죠.
시장 메커니즘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얘들아, 그러면 시장 메커니즘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제 시장 자본주의가 긴장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쵸? 시장 자본주의가 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평등.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됐다는 거죠. Rising inequality가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제가 조금 무겁다라고 한 이유가 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카트까지 내용 간단해요. 내용만 정리해 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었어요. 맞죠?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나누게 되는 시장 자본주의와 같은 것은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불평등에 의해서 점점 긴장 속에 빠지게 되며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갖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today, 오늘날에 이걸 받아주는 거야. 오늘날에 시장들은 이미 제공하긴 했어요. 무엇을? 막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제공을 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을 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을 해요. 오케이? but 됐어요? but 하지만 1번, 2번 남겨둡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남겨두냐? with very little. 자, 어떤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해석해도 괜찮아요. 매우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다. 말이 좀 딱딱해지죠? 매우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다. 자, 이제 돌려볼까요? 남겨둡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거의 갖지 못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내버려 둔대요. 그럼 이게 뭐가 생긴 거죠? 불평등이 생긴 거 맞습니까? 지금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대요? 썸이었죠. 소수였어요. 소수. 그쵸? 그러면 지금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들이 누구였어요? many others였나요? 그럼 이들은 다수네요. 야, 그러면 지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inequality, 불평등이다 라고 말하면 좋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생겨서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참 좋은 면이 있었었죠.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긴 했으나 이게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아직 한 파트가 지금 더 남아 있네요. And now technological unemployment 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실업이 자 일단 직역으로 먼저 해볼게요. 기술적인 실업은 위태롭게 합니다. 위험하게 합니다. 뭐가 되는 것을 더 위험하게 하죠?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데 위험하게 합니다. 직역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그런 똑같은 이야기에 있어서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되는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직역입니다. 근데 말을 돌려야 돼요. 먼저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건 뭔가요?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거예요. 아마 실업이라는 거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러면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것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까? 이러한 위험이 생기게 합니다. 자, 어떤 위험? 똑같은 이야기에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는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똑같은 이야기의 급진적인 형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더 급진적인 이야기,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대.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랑 여러분 고등학생 때랑 너무 달라요. 저는 흔히 말하는 문과 출신 아닙니까? 저 때도 문과, 뭐 문과 가면은 뭐 취업 못하지 이런 말은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아니에요. 다비 씨 이과죠? 왜 이과 갔어요? 뭐 수학 좋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이거예요. 그러면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이과가 사실 더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살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잘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요. 기술적인 실업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을 가지지 못한 자와 기술을 가진 자 사이에서 또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 있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난 아직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럼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하는 게 없는 거고 여러분의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야. 맞는 말이죠. 기술이 없다면 기술을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고 기술이 없는 자는 거의 가지지 못한 상태. 더 심한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겠네요. 이제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여기가 이해가 됩니다. 콤마 ing, taking place. 아유,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이 기술적인 불평등이 초래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특정한 시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시장? We rely upon the must. upon의 목적어 없다. 그쵸? 그러면 rely on의 계열이니까 depend on과 같은 친구고 목관대가 생략이 됐겠네.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 쓰게 되면 which나 되실 텐데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쵸?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upon which 뭐 we rely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거 왔다 갔다 구조 우리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한 시장은 어디예요?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생깁니까? 노동시장에서 생기네요. 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 물론 문과도 뭐 취업 잘할 수 있죠. 뭐 문과도 잘합니다. 뭐 저도 했는데 왜 여러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살 거예요, 태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기술이 양날이네요. 기술은 모두를 부유하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기술은 또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죠. As the market begins to break down, 이제 그 시장, 이거 형용사 연지야. 그 시장, 뭐예요, 민준아? 노동시장. 이제 그 노동시장이 begin ing도 되겠죠? 점점 붕괴될수록 그 노동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in danger, 위험에 처하게 되겠네요. 어떤 위험인가요? of not receiving, 그렇죠? 어떤 위험인가요? 받지 못하는 위험에 놓여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못 받습니까? 쉐어는 여기서 나눈 것, 몫이라는 뜻이에요. 몫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겁니다. 무엇에? 사회의 재산을 at all. 이렇게 부정어 있으면 기억나니 지민아? not at all. 전혀라는 의미 강조.
사회의 번성, 사회의 부, 사회의 재산, 사회의 재화를 전혀 받지 못하는 위험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조금 무겁죠?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나 결국에 이게 불평등을 초래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도 큰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긴 한데요. 눈치가 좀 보이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그 국가가 그쵸? 저 요즘 좀 유명해졌어요. 막 구독자가 점점 늘고요. 막 댓글들이 막 달리고 좀 무서워갖고요. 좀 말 좀 조심하려고요. 그 국가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엄청납니다. 뭐 그 국가의 특정 대학만 잘 나오면은요 상류층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33번이었습니다. 34번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34번 암시적. 직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기초적 지식을 가르치기 어렵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이제 어려운 거 끝. 24년 9월 어려운 거 이제 없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저도 강사 초기에는 초등부를 가르쳤었고 지금 이제는 고등부 위주로 제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부 여기 학예관에서 제가 가끔 초등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난 초등부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존경스러워요. 아니 영어 있는 법을 난 못 가르치겠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요즘에 유튜브에 유행하는 그 영상 압니까? 쇼츠 중에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 해갖고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all. 그쵸? 요거는 어떻게 읽죠? all. 그쵸? 뭔지 알아?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No. cow. 이게 보울이라며. 오우. 그쵸? 이게 그럼 보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코우예요? cow. 이렇게 되죠. 민준이 뭔 줄 알지? 그거 한번 찾아봐봐.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초등학생들한테?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차라리요, 은희한테 주격관계 대명사를 설명할래요. 차라리 지민이한테 복합관계 대명사를 설명할 거고요. 저는 파닉스를 잘 못 가르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좀 어려울 거거든요. 왜요? 암시적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직관적이라는 표현 기억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t's often said that 가주어 진조로 시작이 됩니다. 종종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뭐가요?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Who can't do?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뭔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르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It would be more accurate. 그러게,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Those who can do.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르칠 수 없더라. 뭘 못 가르쳐요? 기초적인 것을 가르칠 수 없더라 라고 말하는 걸 더 정확하겠네요. 한 번 던졌어요, 은희야. 이거 주제문처럼 한 번 던진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굉장히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여쭤볼까요 그러면요? 지민이 일반 사회 잘하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네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수학 잘하시잖아요. 나 좀 설명시켜, 나 좀 이해시켜봐 하면은 잘 못하실걸요? 우리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그냥 빨간 펜으로 계속 갈게요. A great deal of, 우리 a deal of요. 그쵸? a deal of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받아주는 거 맞고요. 그 사이에 뭐가 꼈죠? great.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요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강조 표현이고 얘가 넘버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알지, 연지야? 넘버로 바뀌면 어넘버 오브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딜 오브 많은인데 중간에 낀 새끼가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건 어떻다? implicit다. 암시적이다. 뭐가 아니라 not explicit. 외면적이 아니라 외부적이 아니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암시적이래요. 설명해야죠. 소재만 정리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어떻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암시적인 지식이래. 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implicit는 암시적인이 아니라 내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면적인으로 넣어볼까요? 전문적인 지식은 내면적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깊은 내면에 있어서 그걸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암시적이라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있어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고 콤마를 기점으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더비 됐죠? 더 further 더 많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쵸? 더 깊이 더 많이 여러분이 발전할수록 어디를 향해 마스터리 뭐 숙달 이렇게 할까요? 숙달을 향해 더 발전할수록 그럼 뭔 소리야 이게 그냥?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덜 의식적인 인식을 너가 종종 가지고 있더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렵잖아. 레슨 나오면 부정어 느낌 살려서 여러분은 종종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인식을 못한다. 뭔 말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이렇게요. 3번 돌렸죠. 됐어요? 그렇고 놓고 보니까 얘들아 우리 aware of 계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래 비동사 aware of를 뭐뭐를 인식하다, 뭐뭐를 알다라고 해석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have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건 맞아요. 의식적인 인식을 덜 가진다? 무슨 말이지?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한다? 무슨 말이야? 모른다. 됐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fundamentals, basics 나왔었나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재가 하나 더 나왔죠? 암시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더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전문가가 될수록 무엇인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을 알지 못한다는 건 기초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히려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차 얼마 안 되신 초보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치시기도 하거든요. experiment show, 실험들은 보여줍니다. 예시 나오네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skilled golfers네. 우리 요거 어떤 느낌인 줄 알죠? 기술을 갖춘이니까 이게 능숙한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experienced. 이런 것도 되는 거죠. experienced. 실험들은 보여줍니다.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wine aficionados. 여기 그 애호가라고 써 있나요?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와인 애호가들이 뭐 하더라? have hard time ing. 어디서 봤지 은유야? 우리 예전에 have hardship ing, have trouble ing 기억하십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비슷해요. 실험들은 뭘 보여줍니까? 능숙한 골프 선수들 그리고 와인 애호가들. 자, 어떻답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진다? 그것도 괜찮은데 돌려. 어려워한다. 요렇게요. 뭐 하는데 어려워해요? 묘사하는데 어려워한다. 훨씬 쉬울걸요? 묘사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무엇인가 묘사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퍼팅을. 퍼팅은 골프 치는 자세라고 할까요? 골프 치는 자세와 테이스팅 테크닉스, 맛을 보는 기술들을 묘사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양주 이런 거 못 마시거든요. 저 와인도 못 마셔요. 와인 종이컵 요만큼 하면 얼굴 바로 빨개지거든요. 원장님도 와인 못 드시고. 근데 그 양주 먹는 친구들이 되게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주 이렇게 선물 받으면 가끔 이렇게 주거든요. 난 못 먹으니까. 야, 그거 뭔 맛으로 먹냐 하면은 진짜 그래. 딱 딴 다음에 형, 첫입을 느껴봐. 어떤 맛이 나지? 되게 쓴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오크통의 그 향이 느껴지지 않아?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크통의 향이 뭔지도 모르고요. 다크 초콜릿의 냄새가 나지 않니? 그래서 난 다크 초콜릿의 냄새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지금 PT 받지 않습니까? 트레이너 쌤이 자세 교정해주면서 승모를 내리래. 근데 나는 승모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거든? 그리고 가슴을 열래. 내가 장난으로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전문가들은 설명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퍼팅 자세를 치시죠? 그냥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와 어쩜 그렇게 맛을 잘 표현하세요? 그냥 그런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기술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됐죠? 심지어 asking 여기 동명사 주어로 떴네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떴고 여기 지금 수일치 단수 떴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ask 목적어 투부정사 계열도 등장한 거 맞죠? 심지어 asking them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 그들은 누구야? 이 두 사람들. 이 두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 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퍼팅 기술 어떻게 치셨어요? 그렇게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 무엇을? 그들의 어떤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한다는 게 뭔 말인 줄 알겠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쵸? So, 그래서 표현 멋있지 않아? 그들은 종종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오토파일럿 모드를 유지하게 된다. 자, 우리 요 표현. 우리 느낌 땡 하고 왔나 본데요. 오토파일럿은 뭡니까? 자동 주행 장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동 주행 장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바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동 주행 장치를 갖게 되는데 자동 주행 장치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왜냐면은 지금 봐봐봐.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한다 그랬지. 그러면 자동 주행 장치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건데요? 라는 식으로 암시적으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라는 거는 임플리시트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암시적이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어떻다 그랬어요?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가 어렵다. 원래 그런데요? 라는 식으로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만약에 제가 태훈이한테 태훈아 나 농구 좀 가르쳐 줄래? 나 농구 한 번도 안 해봤다.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할 때만 한 번 해봤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농구 좀 가르쳐 줄래? 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줘? 왜요? 조금 섭섭하네. 왜 안 가르쳐 줘요? 다칠까 봐. 막 짜증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은 왜 그 가족한테 배우지는 말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이야말로 자동 주행 장치입니다. 완전 오토파일럿이에요. 여기서 왜 멈춰야 돼? 여기서 빨간불이니까 멈추겠지? 응. 그럼 여기서는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가면 안 돼. 왜?
차선의 흐름을 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초보들은 그런 걸 못 보죠. 그러니까는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거는 내면 깊숙이 있어서 그걸 어떻다? 끌어내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직관적이라는 표현도 나와야 되겠네요. 이제요. When I first saw an elite diver do.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ing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이 맞겠습니다. When I first, 나라는 사람이, 여기 사람 작가인가 봐요. 제가 처음에 보았을 때 누구를 봤나요? 멋진 다이빙 선수를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4번 하고 반 됐나요? 그러니까 4번 반이에요. 4번 반 somersault 공중제비라는 뜻이죠. 4번 반 정도 공중제비 하는 걸 딱 보았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매니지 투 부정사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제가 이 표현 알고 있으면 문맥이 예뻐진다라 그랬죠? 그가 어떻게 겨우 그렇게나 빨리 회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나 간신히 빠르게 회전할 수 있었는지 됐습니까? 용케 그렇게 빨리 회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올라가세요. 어떻게? 공 모양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공 모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톡 하고 돌면은 4바퀴 반이 굴러진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지가 한번 다이빙 때 올라가고 공 모양으로 올라가서 톡 하면은 4바퀴 반 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암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디어 나왔네.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over route. 여기서 루트는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직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줄 알죠? 톡 하고 톡 튀어나오는 거. 어떤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전문가들은 struggle to 부정사. 굉장히 애써요. 말이 좀 이상하면은 민준아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바꿔도 돼. 애쓴다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분명히 to 부정사. 표현하는 걸 너무나도 어려워해요. 무엇을? 모든 단계들. 어떤 단계에 무엇인가 해야 할 모든 단계들을 표현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struggle,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제문이죠?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네요. Their brain dump, 이 표현이 난 좀 그래요. 직역을 해볼까요? 그들의 뇌의 쓰레기통은, 이게 직역입니다. 그들의 뇌의 쓰레기통은 무엇이다? 부분적으로는 채워져 있다. 무엇으로? 쓰레기로 채워져 있다. 이게 직역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해석본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것저것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돌려놨어요. 우리 브레인 덤프라는 게 뭐냐면요. 뇌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할 때 말이 잘 안 나오는 현상 있죠. 그거 뭐야? 왜 그랬어? 라고 하면 그게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브레인 덤프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뇌에서 좋은 것들만 있어서 바로 정답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뒤죽박겨 섞여서 막 꺼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무엇인가 애쓰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뭔가요? 그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차 있다? 뭔 말인 줄 알겠죠? 쓰레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건 결국에는 전문가에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이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brain dump
뭐 이것저것 표현하는 것은 그거 좋죠. 뭐 그것도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설명하려고 하다라는 뜻이 brain dump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정리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직관적인 이해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문장 무엇인가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라는 표현 나왔었죠.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완전 엉망진창이다.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완전 난잡하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문장이 마지막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본의 표현 살리셔도 괜찮아요. 해석본 표현 살리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어렵지 않았죠? 괜찮았죠? 그 다음은 35번 가볼까요? 35번은 사진 봐야 되는데 잠깐 이거 지우고 보여줄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빵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진 봐야 돼요. 사진. 짜자잔. 뭐 먹고 싶어?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하자. 나도 이게 좋지, 다비사. 근데 요즘에 나 건강 관리하잖아. 난 이것도 못 먹게 하거든, 코치님께서. 이것도 못 먹게 하셔. 안 되는데 먹지 말래. 나 탄수화물 안 먹잖아. 그래서 맨날 바나나 이렇게 조금 까먹잖아. 뭐라고? 전혀 없어요. 되게 외롭고요. 화가 나요. 그럼 봐볼까요? 이게 통밀빵인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 나름 괜찮은데? 오른쪽. 이거 뭐예요? 반찬.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거 뭐라고? 아니야, 크루아상 말고 시나물로. 요거는 약간 페스트리인데, 그쵸? 여기 그 프렌치 파이 같은 거 있죠? 요거 다 맛있겠다. 이거 이마트에 가면 딱 이렇게 팔잖아. 이거 약간 마늘 페스트리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바삭바삭할 때 먹어도 맛있는데 좀 눅눅해지고 나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드실 분 손? 그래요? 태훈이는 왜 안 드세요? 안 들었어요. 태훈이도 오른쪽에 있는 빵이에요? 주제문 볼까요? 안 돼. 최소한의 가공은 풍미와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보존해요. 그래서 왼쪽 빵 드세요. 약간 성냥팔이 소녀시대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가공은 풍미와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보존시킨다. 물론 우리가 빵을 먹는 거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입이 심심해서 먹기도 하겠지만은 이왕 한번 드실 거 영양소 보존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먼저 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mill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M-I-L-L. 원래 M-I-L-L, 밀은 빠타라는 뜻이 있어요. 방앗간에서 쿵쿵 찢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milling이라는 게 재분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곡물을 재분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를 트레드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고문 기구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막 죄수들이 계속해서 걸으면은 전기가 빙빙 돌아서 풍차 돌리기도 하고 곡물을 찍는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말도 한번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inimal processing, 최소한의 과정은, 여기서 말하는 과정은요, 아까 일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 정제 과정,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가공을 하고 나와 있네요. 이거 좋다. 가공으로 하자. 제조 과정은 좀 이상하니까.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것은 can be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또 나왔어요. ways 됐죠?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 To keep original flavors and taste. 중요 표현이겠네요. 뭐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을? 원래의 풍미와 원래의 맛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 아닐까, 지민아? 가공 과정이 거의 없나 봐. 그러면 원래의 풍미와 원래의 맛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without, 뭐도 없이, 어떠한 필요도 없이. 뭐 할 필요? to add, 더하다의 느낌이었었죠. 첨가할 필요도 없이요. 무엇을? 인공 향료라든지 아니면 additives,라고 얘기하면 뭐 첨가제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인공 향료나 첨가제와 같은 경우를 추가할 필요도 없이, 또는 너무 많은 소금을 추가할 필요도 없이, 됐어요? 원래의 풍미와 맛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가공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소한의 가공된 음식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원장님 계실 때 말씀드릴걸. 딱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정일영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사실 별거 없어요. 많이 안 좋아하세요, 음식 자체를.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절편, 술떡, 그리고 그냥 베이글, 그리고 뭐 바게트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슴슴한 거 좋아하세요, 슴슴한 거. 그럼 원장님께서는 최소한의 가공된 음식을 좋아하시죠? 최소한의 가공된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아, 여기 먼저 정리할게요. 주제문일 때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의 가공은 맛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 소금을 넣을 필요도 없고 뭐 첨가제라든지 어떤 인공향료와 같은 경우를 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또 다른 주제문으로 보면 돼요. 그럼 이 지문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만 처리하면 이 지문 끝. 이것은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 될 수도 있냐면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To keep most nutritionts네요. 자, 이번엔 뭐예요? 무엇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더라. 맞는 말이네. 가공 처리를 거의 하지 않으면은 영양 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걸요?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콤마는 뭐냐면 그 대부분의 영양소가 뭔 줄 알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민감한 것들 있잖아. 가장 예민한 이러한 영양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민한 영양소라는 건 쉽게 변하게 되는, 가공을 하게 되면은 쉽게 바뀌게 되는 영양소들을 간직하기에 좋더라. 자, 그런 영양소가 뭔데요? such as 뭐와 같은 많은 비타민들, 그리고 antioxidants.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 지중해 음식에서 나오지 않았었나요? 산화 방지제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many vitamins와 산화 방지제와 같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영양소들을 간직하기에도 효율적인 방식이더라. 끝났어, 얘들아. 맛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영양소도 유지할 수 있더라. 여기서는 어떤 영양소? 방금 본 것처럼 바이타민 그리고 산화 방지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간직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겠다. 그 이유는 세 가지죠. 맛과 풍미,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요. 요걸 끌고 나올 거니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잡아는 놓자. 밀링, 동명사 주어로 쓰였으니까 투부정사 주어 나쁘지 않고요. 여기 수일치 단수. 야, 이거 딱 좋아. 시리얼스. 그쵸? 여기 딱 좋아, 딱 좋아. 그럼 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답이상? 안 된다. 그쵸?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링이라는 게 재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재분하는 것? 얘들아, 시리얼 하면 선생님 과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리얼은 곡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시리얼 같은 거 곡물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금 쉬워졌어요. 곡물들을 재분하는 것은, 그러니까 곡물들을 다 갈아버리는 것은 무엇일 수도 있습니까? 가장 가혹한 복수명사 과정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야, 가장 과혹한 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가장 안 좋은 과정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죠. which 주관대 맞습니다. 대수로 바뀌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떤 가장 과혹한 과정, 엄청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무엇에? 영양의 성분, 영양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영양분에 가장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나쁜 과정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쌤, 최소한의 가공이 아니라 지금 재분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거의 반대네요. 그쵸? 이건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재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영양 성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저기 관련 없는 문장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또 다른 문장 삽입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떤 영양 성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가? 가볼까요? 어떤 영양 성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While grains are naturally very rich in micronutrients, antioxidants, and fiber. 와일의 부사절의 접속사의 영향은 여기까지 있어요. 미리 체크 땅 하고 가자. 미리 체크하고. 여기서의 와일은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는 뜻으로 또 들어갈 거고요. 자, 뭐이긴 하지만 grain. 선생님,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곡물,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곡식이라는 것들 자체가 자연적으로 매우 풍부하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풍부하다는 게 뭔 말일까, 연지야, 은희야? 가공하지 않은 상태, 그쵸? 최소한의 가공인 상태일 때 무엇이 풍부하대? 미립 영양소들이 풍부하대. 미립 영양소?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된 영양소일 수도 있겠죠? 또 뭐도 풍부하고요? 산화방지제도 풍부하고 뭐도 풍부합니까? 파이버, 섬유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에로 화이바 하는 게 그게 섬유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섬유질과 산화방지제와 미림 영양소들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홀밀, 전체적인이란 느낌이죠. 통밀이나 후레이크와 같은 것들 있죠. 그 그래놀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통밀 후레이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나 또 산화방지제나 미림 영양소의 면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하긴 하지만 종종 이렇게 재분하는 것은 뭐라고 연지야 이거? 가공하는 것은 없애요. eliminate처럼 제거합니다. 무엇을 제거한대? The vast majority of. 얘들아 이것도 어떤 느낌이야 태훈아? The majority of 하면은 대다수의 라는 느낌 맞죠? 그래서 많은 이란 느낌 맞죠? 그런데 답에서 하나 껴들어가서 다양한 많은,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 비타민, 엄청나게 많은 섬유질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린대요. 아이고. 그런데 왜요? To raise white flour. 얘들아 여기서 raise가 기르다라는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만들다의 의미로 갈게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얀색 가루, 밀가루 맞죠?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요.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영양 성분에 영향을 끼쳤나요? 네, 방금 본 것처럼 많은 영양소가 사라지겠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재분을 하는 거야, 민준아? 밀가루 만들려고. 왜 밀가루? 그러게요. 통밀이 사실 좋은데요. 많은 영양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Such a spoilage of key nutrition and fiber is no longer acceptable in the context of a sustainable diet aiming blah blah. 오, 문장 되게 길게 가겠네요. 근데 안 어려워요. 우리 spoilage라고 말하면 스포일이 뭐 상하게 하다, 망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안 좋은 거겠죠? 이거 문장 삽입 괜찮아? 됐죠? 그러한 손실은 느낌이 왔니? 그러한 손실이 뭔지 알겠습니까? 많은 영양소가 어떻게 돼, 태우나? 사라지더라. 됐어? 그러한 손실은 무엇에? 핵심적인 영양소들과 섬유질의 그러한 손실은 주어 여기. 그러한 손실은 무엇이다? 더 이상 acceptable 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됐습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식단은 또 뭐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 지속 가능한 식단은 aiming at. 우리 aim 하면은 뭐뭐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영양소의 밀도? 이게 뭐야, 밀도? 영양소가 빽빽한 이런 의미죠. 최적의 많은 영양소를 목표로 하는, 들었어요? 말 돌린 거야, 은유야? 최적의 영양소의 밀도. 그러니까 최적의 빽빽한 영양소, 많은 영양소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지속 가능한 식단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렇게 영양소가 사라지는 건 좋다, 나쁘다? 안 좋다. 무엇에 안 좋다? 식단에 안 좋다. 어떤 식단? 많은 영양소를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식단에 좋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돌리세요.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은 이런 거에 좋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끝났어요. fermentation, 발효. 뒤에 나오나요? 그래서 germination, 발화. 발효하고 발화하면은 딱 완전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조적으로 발효시키는 것. 무엇을? 다양한 음식들을 발효시키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래, 연지야? 발화시키는 것. 무엇을? 곡물들을 발화시키는 것은 어떻더라? 전통적이다 하면서 먼저 볼게요. 발효는 어떤 느낌인 줄 알 거예요. 그쵸? 아, 뭔가 된장 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곡식을 발화시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만한 예시가 뭘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발화하면은 보통 이게 씨가 발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콩나물도 발화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콩 이렇게 두고 이렇게 물 계속 이렇게 부면은 이렇게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germin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콩나물처럼 보셔도 되겠죠? 다양한 음식들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곡식들을 발화시키는 것은 전통적이며, 안 어려워 얘들아 잘 봐봐,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아이씨,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좀 이따 풀까?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낮은 에너지이며, 아마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그리고 어떻더라? 매우 영양이 있는 과정들이더라. 영양소가 풍부한, 이렇게 해도 괜찮죠. 매우 영양소가 풍부한 과정이더라. 무엇에 있어서? sounded interest. 여러분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알려진 관심을 받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관심.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고 이 관심은 맞아. 관심은 맞다고. 관심은 맞는데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 들리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해지는 이렇게 느낌을 한번 해봐봐.
알려진 관심도 좋지만 전해지는 관심,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의미를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웰빙이 유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운디드 인터레스트처럼 보면 되죠. 계속 전해지는 관심. 아, 그게 좋다더라. 통밀빵이 좋대. 혈당도 낮춘대. 이런 식으로요. 그럼 봐봐봐. 우리가 여기는 다 이해했어요. 발화와 발효가 전통적인 거 오케이.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것도 오케이. 공장 안 돌려도 되잖아. 그쵸? 그리고 매우 영양소가 풍부한 과정이다. 이것도 오케이인데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 집에서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 우리가 멀리 가야 된다고. 공장 가야지, 공장. 내가 만약에 은유한테 은유야 내가 통보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 시간까지 다 빻아와 라고 말하는 거 못 빻아와요. 그렇죠? 밀가루 어떻게 만들어? 공장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발효시킬 수 있죠? 청국장 가능해요. 콩나물 할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아,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직접 적은 규모로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방금 여기 locally accessible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영상 첫 번째 커트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바로 36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